네, 안녕하세요. 만도 채용 담당자 김정은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관련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여기 접속해주신 예비 지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만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실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개랑 저희 회사 소개 끝나고 나면 파트 3에서 저희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하는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reedom. Everyone longs for true freedom. We are here to create a world where mobility brings us true freedom. Nothing can stop your path forward. If this is your dream, we'll make it come true. Because your dreams will innovate us, we will bring you brilliant surprises. Yes. Your time and your heart can be much closer to your loved ones. Because nothing else matters more. True freedom. We believe dreams will eventually turn into reality. And imaginations will come to life. That is why we won't stop. Everyone needs a miracle. Your smile makes it all worth our striving. If this is what you dream of, we'll help you get there. For a better and brighter tomorrow, our sole mission is to bring your tomorrow into today. Our vision is your freedom. Mondo. 네, 저희 회사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영상 보시고 아마 평소에 저희 만도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이미지랑은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 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만도는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제조 계열사로서 한라그룹은 고 정인영 명예회장님에 의해서 196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술로 승부한다 하면 보이시죠? 기술은 저희 만도를 성장시킨 핵심 동력이면서 창업주이신 명예회장님의 정신입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만도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만도의 비전은 고객과 만도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내일에 기여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 환경, 그리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덤이 저희의 궁극의 지향점입니다. 만도는 정도 경영, 프론티어, 합력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에서 한 방향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를 자동차 샤시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의 샤시 시스템은 내연기관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같이 모든 차량의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만도는 이 샤시 제품 전반에 걸쳐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생산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파워 일렉트로닉스, 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조직은 비즈니스 유닛의 줄임말인 BU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샤시 사업 이외에 미래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사업 전담 조직인 WG 캠퍼스를 출범을 했고요. 금년도 4월에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소프트웨어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캠퍼스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고객사인데요. 만도는 글로벌 상위 10개 완성차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 9개 완성차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2020년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6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완성차뿐만 아니라 EV 스타트업에게도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도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전 세계 14개국의 R&D, 생산, 판매 거점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동차 부품의 기술력은 사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강한 추위, 미끄러운 도로, 굴곡진 노면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행 시험장에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평택, 중국에는 북경에 자체 시험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뉴질랜드, 중국의 주행 시험장을 대여해서 겨울마다 극한의 상황에서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저희 만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제동 시스템, 조향 시스템, 평가 시스템, 운전자 안전 보조 시스템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제동 시스템입니다. 만도는 기계식 전자식 브레이크 제품과 제어 시스템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내연 기관차는 물론이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주행 환경에서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제동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향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방향 조절이 필요한 조향 시스템에서 컬럼, IMS, 흔히들 EPS로 알고 계시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제어 로직 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시스템입니다. 탑승자의 최적의 승차감 및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스트러트, 쇼크 업소버 등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주행 성능을 넘어서 조종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저희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동, 조향, 평가, 샤시 부문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객의 프리덤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GV80인데요. 만도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이 장착된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센서, 소프트웨어, 주행 제어 장치를 포함해서 최대 24개 제품을 통합한 자율주행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만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그리고 기술력을 넘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도전적인 회사입니다. 증강현실, 로봇, 공유차량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 올해 4월에 소프트웨어 캠퍼스를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채용에서 가장 많은 분들을 새롭게 모시게 될 분야인데요. 기존의 이제 샤시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서 다져진 기반을 토대로 해서 미래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통합 제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만도의 지속 가능 경영인데요. 만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키면서 대기 오염을 개선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환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해서 ESG를 주요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무 안정성뿐 아니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6가지 분야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또 만도는 2020년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 A등급을 또 획득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CES 2021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만도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비이클 인텔리전스 앤 트랜스포테이션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다양한 부문에서 만도의 기술력은 꾸준히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만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저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의 모집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2021 만도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분야 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 분야에 걸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생산 기술, 구매, 경영관리, HR 분야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구매 부문은 공학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경영관리, HR 분야는 상경 계열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각각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부품을 통틀어서 자동차 샤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샤시를 구동하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입사하시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실제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현직 연구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 기술 직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품들은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생산에서 완성차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생산 계획을 세우고 제품이 계획에 맞춰서 생산되도록 조율해서 계획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제품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문제없이 생산되도록 여러 기술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들어오시면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생산관리 업무에는 기계기사 자격증이나 캐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우대가 되고요. 자격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원주에 위치한 스티어링 BU의 생산기술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매 직무입니다. 신규 부품업체 선정이나 해당 부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 글로벌 구매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입사하시면 주로 하게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개발 요청이 되는 품목들의 사양이나 요구 조건 그리고 도면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학 계열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요구가 되는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어학 요건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경영관리 직무인데요. 만도에서 경영관리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실적을 분석하면서 결산하는 업무 분야를 의미를 합니다. 수치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실적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요. 또 숫자를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로지컬한 사고 능력이 좀 요구가 되고요. CPA처럼 전문 자격 시험을 준비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HR 직무입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HR 직무는 인사 전반에 걸친 운영 업무를 담당을 하시게 될 텐데요. 채용, 평가, 보상처럼 일반적인 인사 운영 업무를 여러 선배들과 함께 담당을 하실 예정입니다. 인사 업무도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여러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꼼꼼함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평택에 위치한 브레이크 비유의 HR 담당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근본에 모집 중인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도전적으로 만도의 미래와 함께 하실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파트 3에서 실시간 이제 댓글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면서 또 만도인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만도인 되신 분들의 많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더 보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321, yeah, slow it down. Okay, pull out in front of the command center.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at rear left tire, maybe put some air in it. We're going to show you a more advanced level of response time in autonomous driving. Okay, let's bring up the sun.
Okay, bring up the figures now. In autonomous driving, instant reaction is key. Our vision is your freedom. Mondo. 네. 그럼 다음으로는 여기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만도인의 실제 업무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연구원 세 분을 제가 여기 모셨는데 여기 세 분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의 그 브레이크의 훈남인 저희 오태용 연구원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도 6년차 연구원 오태용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만도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팀은 제동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EPB라고도 알고 계시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북미 쪽에서 생산되는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태영 연구원님 목소리 좋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정다은 연구원님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비콘랩 플랫폼 소프트웨어 팀 정다은 연구원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 졸업해서 지금 만도에 3년째 근무 중인데요. 저희 팀은 만도의 샤시 시스템 구동 및 제어를 위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SBW 마스터 모델을 맡아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 자리에 오신 연구원분 중에서 가장 고참이신 저희 정성권 책임 연구원님의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캔버스 소프트웨어 랩 소프트웨어 1팀에서 근무하는 정성권입니다. 저희 팀은 조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고객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추출해서 구현 타당성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정제된 형태의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형태로 고객이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고객이 구현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컨셉을 재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OEM에 대한 RFQ 분석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세 분 연구원들께서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서 만도랑 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미리 좀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모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이 지금 하시는 업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어떤 업무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권 책임님부터. 네. 네. 저희 소프트웨어 11은 에이스파이스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고요. 수주 단계에서부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RFQ 패키지가 전달이 되면 요구사항을 저희 인테그리티 툴로 입력을 해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트를 먼저 작성합니다. 작성된 리스트가 불명확하거나 불만족 항목을 고객과 협의를 해서 최종 요구사항을 픽스합니다. 고객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만도가 선정되면 고객과 테크니컬 미팅을 정기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제어기는 선행 단계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주 이후에는 고객 특화 기능이나 협조 제어 기능을 정의를 합니다. 이후 기능 구현을 위한 캔 신호를 DBC에 정의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테스트를 하는데요. 테스트에 이슈가 생기면 문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연구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정다은 연구원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SBW 시스템에서 센서 프로세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BW는 지금 만도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조향 시스템으로 기존 EPS와 달리 메캐니컬한 연결 없이 정기적 신호로 핸들과 렉바를 연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현재 A스파이스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키텍트로부터 개발 사항을 전달받은 후 해당 부분을 개발합니다. 또한 요청받은 사항을 개발한 후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유닛 검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센서 프로세싱을 개발하기 때문에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취득하는 부분, 취득된 신호를 가공하는 부분, 그리고 가공된 신호를 원하는 값으로 만드는 계산 단계까지 개발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태용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핸드사이드 혹은 풋 주차 브레이크라고도 알고 계시는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가 주로 차량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모터를 구동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필요한 주차 대동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 브레이크에 관한 편의 기능 및 능동 안전 기능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무로 담당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장착되는 부품인 만큼 실제 부품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분 연구원께서 하시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소프트웨어 연구원이어도 하시는 업무가 다 다르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서류 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지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인데요. 요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집 요강에 게재되어 있는 요건들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학 성적, 또 전공처럼 지원에 꼭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요건들을 이미 충족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만도라는 회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 만도에 갈 거야 하고 뭐 성장하신 분들은 솔직히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채용 담당자이지만 그래도 다만 이제 만도의 지원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만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앞으로의 포부를 좀 성실히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면접을 가시게 되면 이제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적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전공 지식이나 전공 수업 중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수행하셨던 프로젝트 같은 게 요새 많이 있으신데 또 가감 없이 지원서장에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이시고 이제 막 졸업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 높은 수준의 뭐 전공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참고하셔서 서류 작성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희 정성건 책임님께서 좀 대답해 주실게요. 네.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소프트웨어를 혼자서 만들 수가 없고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프로젝트 관리자도 있고 소프트웨어 설계자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역량은 다르지만 커뮤니케이션은 공통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설계자라면 설계한 내용을 이해관계자한테 이해를 시켜야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테스트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발 툴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건 저희 정다은 연구원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개발 단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큰 틀인 아키텍처 작업을 할 때는 IBM 랩소디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상세 코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매틀랩의 시뮬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어는 C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때는 벡터사의 카나페랑 캐노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입사 전에는 매틀랩만 조금 사용해 봤었고 다른 툴은 전부 회사 와서 처음 써본 것들인데 입사 후 차근차근 배워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툴 경험이 없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만도의 시스템이 들어가는 주요 차종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저희 오태웅 연구원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외에도 만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동, 조향, 현가의 샤시 제품들이 수많은 업체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일부 차종 그리고 옵션으로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차량의 전자부품이 대중화되었고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는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차량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되거나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고객인 현대 기아 자동차를 예로 들면 제가 입사할 초창기에는 제네시스, 그랜저, K7 혹은 최소 소나타, 투싼 차급 정도에나 이제 제공이 되었던 옵션이었던 저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최근에는 해당 차종들에도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트리 차급인 아반떼나 그 아래 차급에도 확장되어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기아 자동차 외에도 쌍용의 G4 렉스턴, 코란도에도 저희 제품이 탑재되고 있고 수입 차량으로 보면 유럽의 BMW, 볼보, 그리고 미국의 GM, 테슬라 등에도 많은 차량에 이제 저희 제품이 탑재되고 있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EV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인 리비안의 차량에도 저희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제품이 들어가는 차량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 담당하시는 아이템, 본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해도 소프트웨어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여기 저희 제일 고참님이신 정성건 책임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소프트웨어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코딩 잘하는 것보다는 동력학 같은 해당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지식만 있으면 알고리즘이나 로직 설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는 모바일이나 윈도우용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하드웨어나 메카닉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전공자는 메카닉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설계에 강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신입사원이셨던 정다은 연구원님께서 대답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했을 시기에 기존 EPS 제품에서 사용하던 IC의 버전을 바꾸게 되면서 신규 IC를 기존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데이터 시트와 기존에 개발된 코드를 공부하며 차근차근 개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수 책임님께서 지도를 되게 잘해주셔서 첫 과제였음에도 큰 탈 없이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입사원의 업무는 어딜 가도 사바사 부바부라는 말이 있어서 입사 후 어떤 팀에서 어떤 사수를 만나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사수의 업무를 차근차근 배워서 일을 하나씩 나눠받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계속 드릴게요. 회사들이 되게 많고 사실 선택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많은데 많은 회사들 중에서 만도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건 저희 오태웅 연구원님께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만도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야 제가 자동차 산업 쪽의 업체들에게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점점 더 조사를 해보면서 만도라는 업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실 자동차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이제 윈도우용이나 이런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특히나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도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 역량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드웨어 제어 역량이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인데요. 이건 우리 책임 연구원님께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에 맞게 업무가 할당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를 잘하는 엔지니어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게 센서나 MCU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사람은 빌드 자동화라든지 진단,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도에 실제로 입사하려고 오늘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정다은 연구원님께서 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학부 시절에는 제가 운전도 잘 못하고 자동차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기초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업계 동향 기사를 많이 읽어보고 자동차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만도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만도 홈페이지에 이제 만도 제품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또 만도 관련 기사나 주요 뉴스 같은 거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면접 때 도움 많이 되고 입사에서도 제품이 생소하진 않으니까 회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직자로 세 분 나와 계신데 실제로 일할 때 만도 연구소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태용 연구원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뭐 많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조업 분야의 이제 근무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군대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솔직히 저희가 뭐 밝고 즐거운 행복한 분위기라고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근무 분위기가 기존보다 많이 유연해지고 정말 밝아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편이고 많은 연구원분들이 개인의 업무 시간을 잘 조정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택에서 자차로 출근하고 있는데 이제 교통량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이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유연근무제 도입한 지도 꽤 오래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보다 많이 정착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회사의 복지 제도가 되게 많은데 회사의 복지 제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복지는 무엇인지 정다은 연구원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만도에서 제일 좋은 점은 워라밸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저희 회사는 쉬는 날이 정말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세봤는데 저희 회사가 1년에 11일이나 더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일이 많으니까 자기 생활을 좀 더 유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고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연근무제도 되게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예요. 실제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정말 편하게 그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워라밸이 되게 많이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취미 활동하고 있는데 뭐 업무 시간 조정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취미 활동도 빠지는 시간 없이 계속 하게 돼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신입사원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생 신분을 졸업을 하시고 회사 입사를 하시게 되면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끌어 주시게 될 거고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실 엄청나게 막 큰 업무 역량을 기대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다만 학교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인 전공 지식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업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보다 크게 보여지게 되고요.
업무적인 퍼포먼스는 여러분들 연차가 쌓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 또 처음 입사하셨을 때에는 이제 신입사원다운 패기 그리고 뭐든 좀 열심히 잘 배워나가려는 태도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때 신입사원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이제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시간 댓글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연구원으로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인가요? 네, 기억에 남는 경험 지금 다 세 분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정성권 책임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일까요? 지금? 네.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남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지금 해외 쪽 고객을 대응을 하면서 그 신규로 만들어지는 뭐 아까 얘기했던 SBW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객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든 컨셉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구현이 되면서 정말 그때 밤을 많이 샜지만 사실 처음 개발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이 개발하면서 여태까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해외 고객이랑 일하고 이러셨으니까 당연히 좀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만 더 말씀 좀 해주세요.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네. 에피소드요? 사실 그 뭐 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사실 이번 고객을 좀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양을 자주 바꿔서 사실 이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자주 바뀌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양을 정말 자주 많이 바꿔서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면서도 뭔가 좀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한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오태용 연구원님이 한 가지 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고 지금 이제 옆에서 정책위님이 얘기해 주실 때 좀 고민은 좀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을 하다 보니 차량에서 테스트하는 경험이 많은데요. 저희 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겨울에 윈터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스웨덴이나 중국, 미국 이런 등 이제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실제 이 제동 능력도 시험을 해보고 고객에게 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제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보는 거기도 했고 스웨덴이라는 어떤 북유럽 나라에 사실 그 트랙이 있는 그 시골까지 가서 그런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되게 신비한 경험이 많았고 사실 그 스웨덴 가서 개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 밤에 이제 오로라가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생경한 경험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볼 수 없었던 경험이라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연구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일반 IT 기업이랑 만도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만도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희가 만들어낸 짠 로직이 실제로 제품에 장착이 돼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로 구현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오태용 연구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시기 어려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실시간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면접이 있나요?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전형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영어 면접을 이렇게 별도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1차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연구원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쓰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해외랑 일을 많이 하는 저희 정성관 책임님이 한번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지 좀 일할 때 뭐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 네. 아, 네. 그 뭐 일단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고객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국내 고객을 대응할 때는 사실 영어가 필요 없지만 해외 고객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모든 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더욱더 많은 업무나 혹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영어를 이제 못하게 되면 사실 이제 기회가 있지만 기회를 못 잡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사실 대화가 가능한 수준 정도,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들어오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입사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사실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학교 다니면서 쌓으신 정도면은 사실 실제로 업무하시는데 엄청나게 영어 때문에 배리어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저도 전자공학부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사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건 저희 정다은 연구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전자공학부를 졸업했는데 사실 저는 뭐 입사 전에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공 수업 중에 저희 뭐 기초 프로그래밍, 고급 프로그래밍 뭐 이런 C 언어 관련 수업 있어서 그런 수업은 다 들어서 저는 정말 기초 정도만 알고 있었고, 사실 그 수업의 학점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와서 수준은 그냥 읽어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 딱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한 거라 생각해서 막 그렇게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실력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여기 연구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면은 막 기초 지식에 대한 뭐 학습이 전혀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는 않아요.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이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신입사원들한테는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다은 연구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 수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프트웨어 직무 출장이 많은지, 사무실에서 개발하는 시간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지원하고 싶은데 장기 출장은 불가능해서요. 이렇게 장기 출장을 안 가고 싶으신 지원자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저희 오태용 연구원님이 한번 어느 정도인지 그냥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 직무라고 해서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직군들이 동일한 일을 하거나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개발을 하던 도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차량에 탑재를 해서 기능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차량을 튜닝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출장이 잦을 수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동의 경우는 이제 겨울에 윈터 테스트라는 이제 좀 장기 출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뭐 다 같이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담당하는 차종,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윈터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고객이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을 하러 가거나 하는 출장이 있을 수 있고, 뭐 부서마다 다르지만 개발을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은 저희 인사 담당자로서 무서운 질문이 올라왔는데, 만도에서 만족스러운 인사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세 분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무슨 인사 제도가 만족스러운지. 이거는 일단 저희 정성관 책임님이 인사 제도 중에서 만족스럽다 하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까 저도 뭐 여러 회사 보면 사실 저도 만족하고 있는 게 이제 유연근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후에 출근하면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이제 그 집에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나와서 이제 빨리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양근무제도가 이렇게 말뿐인 요양근무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연구원분들은 진짜 활발하게 많이 쓰고 계세요. 뭐 해외 업체랑 컨퍼런스 콜 이런 거 하면 해외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이제 회의 같은 거 하셔야 되면 오전에 되게 늦게 출근하시고 오후에 업무하시고 또 다음 날에도 늦게 퇴근했으니까 늦게 출근하시고 하니까 좀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구매 직무의 영업적인 면이 얼마나 있을까요? 업체를 만나서 조율하는 일이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저희 구매 직무에 저희 그 채용 게시판 같은 데도 보면은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게 왜 구매 업무인데 상경 계열은 지원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매팀에다 물어봤어요. 왜 공대분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구매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구매 요청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양이라든지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업체랑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연구소랑 실제로 뭐 양산하는 부서 그리고 생산하는 부서까지 다 아울러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도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조율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매 직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구매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어요. 업체만 담당하는 구매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업체를 만나서 조율하는 일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그 상대방이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계속 제가 답변해야 되는 질문이 나오고 있네요. 엠고분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네.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 시행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요새 소프트웨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코딩 테스트라는 그런 명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1차 직무 면접 때 이제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질의응답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를 짜고 로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 이슈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능력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펼쳐서 해결해 나가는 거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을 코드나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은 저희가 1차 직무 면접 때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면접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제 질문만 지금 주시고 계신데 다음은 네, 경영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 CPA 경험자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경계이지만 회계 재무 분야의 직무 경험이 없으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직무에 대한 소개를 드릴 때 뭐 CPA처럼 전문 자격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경영학과 나온 사람 중에서 CPA 공부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전공 때 배웠던 이제 저도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뭐 재무나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 과목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들어오셔서 업무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연구원도 이제 코딩 같은 거 하는 툴 같은 거 들어와서 다 교육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사내 회계나 재무 시스템이 다 별도로 있고 들어오시면 시스템에 대한 교육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다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무에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직무 경험이 있으면 사실 신입사원이 아니죠. 그래서 직무 경험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뭐 전공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제가 대답하는 질문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댓글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어떤 건지 보면 생산 기술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연구원분들만 모시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현업에 많이 물어보고 나왔어요. 일단 생산 기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각각의 연구 개발 업무도 하고 있지만 연구 개발이 된 아이템들을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완성차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는 스티어링 공장이 있고 평택에는 브레이크 공장이 있고 익산에는 서스펜션 공장이 위치를 해 있어요. 생산기술 직무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시에 생산이 되도록 전략을 짜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라인이 어떤 식으로 효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업무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나 뭐지 생산의 라인에 실적 작업하시는 현장직 분들 사이에서 의사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또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생산할 수 있는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절대 업무를 드리진 않고요. 당연히 이제 선배들이 이제 같이 붙어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이해, 뭐 라인에 대한 이해, 생산 공정이라든지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구매해서 부품 뭐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생산 라인까지 넘어오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다 하고 나서 업무를 하시게 되니까요. 직무에 대해서 많이 모르셔서 아마 비슷비슷한 질문이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입사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해 이렇게 하는 데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강점으로 어떤 분야에 가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은 우선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오늘 말고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메타버스 활용해서 회사 설명회도 진행을 하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1대1로 그 연구원이나 현직자분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답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늘 이제 쭉 설명드렸던 신입사원 채용 공고 서류 접수 중에 있어요. 9월 26일 추석 지나고 일요일까지 서류 접수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이후에 전형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서류 접수가 26일에 마감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1차 직무 면접인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1차 직무 면접은 1대 다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전공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수행하셨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기에 기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를 판단하는 면접입니다. 2차 직무 면접 합격하시게 되면 저희가 2차 인성 면접을 실시를 하게 돼요.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저희가 AI 역량 평가를 거치게 돼요. AI 역량 평가는 이제 컴퓨터 화면상으로 AI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면 이제 편하게 평소 생각대로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져요. 횡단보도에서 친구가 뭐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편하게 임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2차 인성 면접은 현재 기준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판교 글로벌 R&D 센터 직접 모셔서 면접을 보시게 될 텐데요. 2차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도라는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만도를 좀 흔하게 보수적이고 딱딱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면접 오시게 되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면접 분위기도 되게 캐주얼하고 면접 뭐 안내문 같은 거 나중에 받아보시겠지만 정장도 굳이 착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면접관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긴장하시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실 거니까 면접 모실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접속해 주신 많은 분들을 면접장에서 제가 꼭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만도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접속해주신 미래 만도인들에게 저희 정다은 연구원께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사수 책임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만도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3년을 근무해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 저희 만도는 다양한 기회와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열정 가득한 여러분들과 회사에서 같이 개발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의 만도인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니면 뭐 도전을 즐기고 글로벌한 무대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만도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월 26일 일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어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제 거의 종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 궁금하신 사항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대답을 다 드릴 수는 없었어요. 여건상.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3시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회사 설명회를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마저 해주시고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신 지원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만도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종료를 하는 그 출발선에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